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미분 들어가요. 미분 금방이지. 자, 미분을 하기 위한 이제 밑바탕을 이제 다 깔고 있는 중이고요. 자, 마지막 내용, 연속 함수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정리 두 가지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정리도 하나 배우니까 한번 잘 보고. 첫 번째,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면 되는 내용인데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으니까 끝에 한번 좀 잘 들어봐봐. 자,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어떤 두 함수가 어떤 점에서 연속인 상황에서 지금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것들은 항상 그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질이야. 어떤 꼴이냐면 K 곱하기 fx.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실수배가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어떤 연속인 함수에 뭔가 곱해지더라도 이렇게 생긴 함수는 항상 무엇이 된다? 연속이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됐지? 밑에 증명하는 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가 어차피 수투 과정에서는 거의 웬만해서는 다항함수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fx가 1차 함수 뭐 x 플러스 1이라고 보자. 이거 직선 쭉 그으면 연속이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지. 여기에다가 뭐 2배를 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뭐 되게 드라마틱하게 뭐 다른 꼴로 변형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역시 1차 함수 꼴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한 값을 곱해도 그 원래 있던 함수가 연속이면은 요런 꼴도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요런 꼴 말고 이번에는 요렇게 나와 있는 연속인 함수가 이렇게 더해졌을 때 요것도 항상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이제 생각해 봐봐. g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뭐 이런 형태라고 봐주세요. 연속이고 연속이에요. 실수 전체에서. 두 개 더한다라고 해서 함수가 뭐 되게 이상하게 바뀌진 않지, 그치? 그러면 그 어떤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받아들여주면 돼. 연속인 두 함수를 더해도 연속이다. 연속인 함수를 빼더라도 무엇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 연속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fx, gx. 자, 연속인 두 함수를 갖다가 쌤이 뭐 했습니까? 곱했죠. 여러분들 이 뭐 1차랑 2차 곱하면 몇 차 되니? 3차 되지. 3차 함수도 이제 미분할 때 뭐 그래프 그리는 거 보겠지만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런 연속 함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그냥 무조건 연속이구나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x는 a에서 항상 연속이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분수꼴도 하나 나와 있는데 분수꼴은 조금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꼴이야. 뭐 gx분의 fx도 연속 맞는데 단 전제 조건 하나가 붙어야 돼. 뭘까? 이게 무슨 꼴로 바뀌었어? 분수꼴로 바뀌었지. 분수꼴일 때는 뭐 되는 걸 조심해야 되니? 그치. 분모가 0 되는 경우를 제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 꼴이 x는 a에서 무조건 연속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요 뒤에 붙어야 되는 거야. 요 분모의 a 값일 때 값이 무엇이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문제 조건에서 가끔 객관식 나와. 어떤 두 함수가 연속이다. 다음 중 연속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연속이 되는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여기에 이런 조건을 빼버리면은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조건이 되겠죠. 그쵸? 이해되겠니? 그래서 분수꼴일 때는 요 조건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한번 보자. 합성함수. 자, f, gx 둘 다 연속일 때 요 함수, 요렇게 생긴 함수가 x는 a에서 무조건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합성을 한다면. 자, 근데 이제 쌤이 이제 아까 예를 들 때 다항함수만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분수함수 이런 것도 이제 적용을 시킬 수는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요런 거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연속이 아닌 예도 있으니까 요거 할 때는 조금 조심해 주는 게 좋아. 합성함수 꼴일 때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x를 얘를 x분의 1이라고 하고, 됐지? gx를 x-1이라는 함수로 볼게. 오케이? 그러면 이 fx, gx는 x는 1에서 연속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맞지? 이거 그래프 뭐 대충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1에서 연속 맞아 아니야? 맞아. 여기 있는 함수도 그냥 직선이니까 1에서 연속 돼 안 돼? 되는 거 맞아. 그지? 근데 지금 얘네 두 개는 이제 합성을 한번 해봐요. f gx라는 식은 이 gx를 여기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 x-1분의 1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는 1이라는 점에서 함수값을 갖지 못하죠. 그지? 그러니까 연속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연속이 안 되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요렇게 생긴 합성함수는 항상 연속이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간단한 내용이지만 요거 두 가지만 좀 조심해 주세요. 연속일 때 분수꼴은 분모가 되지 않는 지점에서만 연속이고요. 합성함수꼴도 연속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연속이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말장난 좀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한 내용 받고 두 번째 볼게요. 자, 오늘 쌤이 정리를 두 개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개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봐줘야 되는 꼴이고, 한 개는 요건데, 요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이야. 알겠죠? 1분 안에 설명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연속을 배웠으니까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정리가 성립된다라는 걸 보는 건데, 최대 최소의 정리, 말 그대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라는 정리인 거야. 단 전제 조건이 구간에서 무엇이 된다? 연속이다. 그리고 닫힌 구간이 돼야 돼요. 열린 구간이 아니라. 오케이? 여기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단순하게 그래프로 한번 좀 볼게요. 이 구간 AB라고 했으니까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잡고 뭐 함수값을 대충 요 정도로 이제 잡아주겠습니다. 요 정도로 점을 잡았어. 지금 이제 전제 조건이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연속이라고 했지. 연속인 걸 뭐 쌤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연속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 최대값 존재합니까? 할 수 있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지? 최소값 존재합니까? 어디? 여기에서.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면. 이해되겠니? 근데 만약에 그럼 연속이 아니라면 최대값, 최소값을 무조건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알겠지? 왜? 봐봐. 이 구간에서 연속이 아닌 부분을 쌤이 여기를 요렇게 줬어. 여기를 뻥 뚫어놨어, 얘들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니? 없겠지. 여기를 뻥 뚫어놓은 거야. 쌤이 여기 실질적인 함수값을 10이라고 한다면 점점 10에 가까워져서 9.9, 9.99, 9.99999 이런 값들이 나오겠지만 딱 잘라서 누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연속일 때만 최대 최소가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나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에 쌤이 닫힌 구간이라고 했는데 왜 닫힌 구간이라고 했냐면 봐봐. 그래프를 쌤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어. 최소값 있습니까? 없죠. 최대값 있습니까? 없지. 이 열린 구간에선 연속이긴 하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그래프가 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고요. 이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1분 안에 끝낸다 해놓고 말이 길어졌어. 어렵진 않죠?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남아있는 거 하나 더 보자.
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정리입니다. 사이값의 정리고요. 정리를 쌤이 다 적었어요. 이게 왜 다 적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에서 보이시오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 문제 풀면서 이제 적응하면 무난하게 이제 외울 수는 있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길어 보이지만 내용 자체는 좀 쉬운 거예요. 됐지? 자, 봐봐. 함수 fx가 일단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이 이제 보여줘야 되고, 이 끝 지점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은 상황인 거야. 그랬을 때 함수값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하여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c 값이 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사이값의 정리인데요. 그래프로 보면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쉬운 내용이야. 그래프로 보면, 자, 저기 만족하는 상황을 한번 다 줘보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자, 저 두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은 상황, 여기를 fa라고 하고 요 정도를 fb라고 잡아줍시다. 같지 않을 때.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지? 그러면 뭐 연속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좀 나타내 봤습니다. 됐지?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얘랑 얘 사이에 임의의 k,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하여, 됐어? 뭐 k를 한 뭐 요 정도로 잡을까? 요 k에 대하여 c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는, k가 되는 c가 적어도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그러니까 이 y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c가 되는 거잖아요. c. 그럼 여기가 이제 얘는 이런 그림에서는 c 값이 몇 개 나와요? 흔히 3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 한 개는 무조건 있다라는 거야. 여기 사이니까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더라도 만나는 지점이 못해도 한 개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연속이고 함수값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직선을 긋는다면 무조건 몇 개 이상은 만난다라는 거야. 한 개 이상은 만난다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조금 귀찮겠지만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다 유도하는 거 말고 이제 두 번째로 할 내용, 활용에서는 이걸 보이시오라는 게 그 서술형은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실근이 몇 개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한번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덧대서 적을게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쌤이 좀 바꿔볼 거냐면 똑같아. 여기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걸 살짝 변형시키는 건데 FA랑 FB가 다른데 다르다라는 것에서 추가적인 조건으로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 FA 곱하기 FB가 0보다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작다라는 상황으로 놓고 봐도 되는 거야. 즉, 됐지? 오케이? 그러면 요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건 이제 싹 다 지워도 되고 FC가 0이 되는, 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실근인 거잖아. 오케이? FX는 0이 되는 실근 C가 어디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야? A,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 저기 나와지는 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놈의 부호가 어떻다라고 했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면 여기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잡고 함수값을 다르게 주면은 뭐 이 정도로 잡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연속이라고 했잖아. 연속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도록 그어줘야 돼, 선이.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봐봐. 지금 어떤 방정식 fx는 0이라고 했잖아요. 0.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지금 x축을 얘기를 해줍니다.
X축과 만나지는 점 C가 여기에 하나 존재한다라는 건데 무조건 만나겠죠, X축과. 그치? 뭐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되겠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실근이 있냐 없냐를 이걸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됐지? 다시 한번. 어떤 구간에서 실근이 있다 없다를 연속인 걸 아는 상황이라면 그 두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다라는 것만 밝히면 될까? 다르다라는 것만 밝히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한 거야. 쌤이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됐어? 오케이. 그럼 얘가 저기 구간 2분의 1에서 3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한번 밝혀볼게. 됐지? 자, 이 fx는 닫힌 구간 2분의 1에서 3까지 해서 연속이 될까 안 될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얘는 2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니까 연속이고, 그리고 자, 요 경계에 해당하는 그 값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밝혀주면 돼. f 2분의 1의 값이 2분의 1 대입하면 쌤이 이거를 적용할 걸 잘못 생각했다. 요거를 2분의 3이라고 해봐야 되겠다. 3. 됐지? 그래프를 좀 잘못 생각했어. 2분의 3 대입하면 한번 다시 넣어보자. 얼마입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얼마? 9 플러스 2가 될 거야. 됐지?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얼마입니까? 5가 된다라고 구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3도 한번 계산해보자. 얼마입니까? 얘는 2가 되는 거 바로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의 부호가 어떻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알겠지? 부호가 다르면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이거의 활용이었어. 따라서 요거 밝혀주고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게 밝혀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는 그냥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만 밝히면 끝나는 거야. 간단한 문제들은. 오케이?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정리 요거 했던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요거 이제 문제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넘어갑시다. 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는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아까 배웠던 게 연속일 때 최대 최소를 무조건 갖는다라고 했어.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는 뭐 그래프 그리면서 판단해야 되겠다. fx가 x분의 x 세제곱이에요. 얘들 너네 이거는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니? 얘는 그냥 뭔 거야? x 제곱인데 그러면 무엇일 때는 제외해야 돼? 0일 때는 제외해야 돼. 그럼 이게 단순하게 그 다항함수로 볼 수 있지만 0이라는 지점에서 뭐가 없습니까? 함수값이 없잖아. 그래프로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게 와서 뽕 뚫려 있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구간에서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무슨 값이 없습니까? 최소값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래프 그리면 좀 이제 귀찮으니까 그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한번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2번 fx가 x 플러스 1인데 야 이거는 할 필요도 없는 게 구간을 봐봐.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프가 닫힌 구간이 아니라 무슨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그지? 열린 구간이면 이게 그래프 이렇게 쭉 올라갈 때 0부터 1까지 이렇게 열어놔야 될 거 아니야. 최대 최소 둘 다 없죠. 그지? 그러니까 구간은 무조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닫혀 있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5번은 또 버리자. 5번에
열려 있잖아. 그치? 3번이 될까? 3번은 로그 함수인데 로그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진 않아. 그치? 왜냐면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뭐보다 큰 지점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 0보다 큰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0보다 큰 부분에서 그래프 그려지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구간이 뭐부터 뭐까지입니까? 1부터 얼마까지? 10까지야. 1이 6일 거고 10은 뭐 한 요 정도 쳐서 그래프를 잘라주면 이거는 이 구간에서 무조건 연속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제?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몇 번? 3번. 4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해봐. 분수꼴이죠. 분모가 얼마에서 지금 0이 됩니까? 1에서 0이 되는데 1이라는 값이 그 구간 안에 속해 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갖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번 풀어볼게요. 2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완전 꿀임 꿀. 자, 별로 할 게 없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다음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 그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정식이니까 는 0 되는 값을 찾을 건데 이거를 함수랑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일단 더 보자. 이건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죠. 3차 함수.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무엇이 된다고 했죠? 연속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끊기는 부분이 없어. 쭉 연결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그래프에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라 했는데 이거는 너네가 이거는 이제 보통 객관식이거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1번의 보기가 몇부터 몇이라고 나와 있니? 마이너스 2부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0, 0부터 1 이런 식으로 잘려 있잖아. 얘는 그냥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대입해서 쭉쭉 풀자. 마8, 마2, 마9 이거는 음수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음수라는 것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적용하면 마1, 마1, 마9 이거 뭐야? 이것도 음수야. 이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무조건 실근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지? 부호가 달라져야 x축을 넘어서는 상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반드시 존재하는 구간. 그 다음에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9니까 0보다 작아. 야, 이거 뭐 언제 나오지? 1 넣으면은 1 더하기 1 빼기 9야. 0보다 작아. 언제 나와? F2, 2를 넣자. 8 더하기 2 빼기 9니까 0보다 어떻습니까? 크죠? 그지? 1일 땐 음수고 2일 땐 함수값이 양수니까 당연히 이게 연속이니까 x축을 지나서 가야 되겠지. 그래서 구간이 어떤 구간에서 존재하는 거야? 1과 2 사이에 저기 있는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오케이?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얘는 조금 독특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조건부터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쌤이 예전에 언급했나? 너네 아직 안 했지? 이게 이제 뒤쪽에 미적분에서 우함수, 기함수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표현인데 아직 안 했어요. 미분 적분을 이제 할 때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서 언급했었나? 살짝 얘기는 해봤던 것 같기도 하다. 일단은 그냥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더 정확하게 한번 볼 거고. 얘들아, 이거랑 이게 같대지?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있는 이 함수 y는 f-x라는 함수는 요건 뭐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y는 fx를 누구 축 대칭 이동한 거예요? y축 대칭한 거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함수 그래프를 y축 대칭해도 본래 있던 그래프랑 어떻게 되는 상황? 같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인 함수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y축 대칭인 함수가 있어야 얘들아 지금 여기 있는 함수가 기존의 y는 fx죠. 그지? 그러면 y는 f-x를 한번 그려볼까? 이거는 여기 있는 함수를 무엇 해준 거라고? y축 대칭한 거라고. 그럼 이걸 y축 대칭 이동해도 어떻게 됩니까? 얘랑 똑같이 그려지죠. 그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y는 fx는 누구 축 대칭인 함수인 거야? y축 대칭인 함수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돼서는 이제 우함수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그냥 딱 유형화해서. 알겠지? 그래서 뒤에 그냥 한번 적어 놓기만 하자. 우함수. 자,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이걸 그대로 놓고 풀어도 돼. 자,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설명 해볼게요.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줬고요. 지금 문제에서 연속함수라고 했습니다. fx를. 이런 두 가지 힌트를 줬을 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라고 물어봤어. 그럼 일단 이 조건을 보면 f1과 f2가 곱해져서 0보다 작다라는 건 두 개의 부호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다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구간 1, 2에서 적어도 한 실근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보고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구간에 한 실근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구간 3, 4에서 적어도 한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두 개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이제 이런 조건을 줬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단순하게 접근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F1이라는 값을 어떻게 볼 수 있어? 여기다 F1 넣으면 F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1이랑 같고 F2는 뭐랑 같아? F? 그럼 이렇게 곱한 것도 0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어떤 구간에서 또 근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한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기 있는 함수 방정식 그대로 적용하면 f-3과 f-4가 0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사이에서 역시 한 실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적어도 최소 개수입니다. 그럼 최소한 몇 개 이상 나온다? 4개 이상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지? 그런데 쌤이 이걸 왜 얘기했냐?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대충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봐봐. 1, 2, 3, 4. 얘들아 1과 2 사이에 근이 있어. 됐지? 3과 4 사이에 근이 있어. 오케이? 그럼 얘가 쌤이 아까 누구 축 대칭이라고 했습니까? y축 대칭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사이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 근이 있다. 여기 함수값 있는 게 그대로 대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대략적인 그래프만 그립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사이에도 근이 있어요. 뭐 그러면 대충 그냥 y축 대칭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y축 대칭이 되게. 대략적으로 그려본다면. 됐지? 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최소 4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4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형태인데요. 이것을 살짝 변형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극한이 주어져 있어. fx는 이제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일단 이거예요. 여기 구간에서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적어도 몇 개 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이 몇 개 존재하냐 이건데 극한을 보고 단순하게 일단 가보세요. 극한값이 있는 거야. 다항함수인데. 그럼 꼴이 일단은 0분의 무슨 꼴? 0이 돼야 될 거고 f0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조건 하나 생각할 수 있어. 0 적용했을 때 0분의 0꼴이니까 두 번째 있는 식에서도 f 몇이 0인지 알 수 있죠.
F 몇이 얼마?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0인데 요 구간도 들어가지. 마이너스 1일 때랑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고 0일 때도 0이니까 일단 실근 몇 개 나왔어 벌써? 2개 나왔습니다. 근데 뭐 또 다른 곳에 이제 이게 있냐 없냐 이건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fx라는 식의 형태를 조금 끌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0일 때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 0이니까 x라는 인수,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존재할 거예요. 맞지? 그리고 다항함수니까 뒤에 어떤 몇 차식이 곱해져 있겠지. 그지? 그 곱해진 식을 몇 차인지 모르잖아. 몇 차인지 모르니까 뒤에 다항식 gx를 곱한 형태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0분의 0꼴인 걸 이용해서 뭐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을 한 거지 극한값은 아직 이용 안 했잖아요. 요거 이용하려고 여기다 적용을 합시다. 적용을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약분해볼래? x 약분하고 나면 x 플러스 1 gx 요게 1이다 라는 게 나와질 거야.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뭔가요? g0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역시 두 번째 그 극한식에다가 적용을 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은 약분이 되죠? x gx 극한이 3분의 2다. 이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g 마이너스 1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에서 좀 형태를 갖춰서 적어볼게요. 봐봐. fx가 다항함수잖아. 그럼 뒤에 있는 함수 요 gx도 다항식이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y는 gx라고 했을 때 gx는 닫힌 구간 0-1에서 무엇이다? 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연속인데 g0이랑 g-1의 곱이 0보다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요것 이므로 됐니? 얘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꾸 f라고 쓰냐. gx는 0은 열린 구간 0-1에서 무엇을 가진다? 적어도 한 실근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니 이런 과정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0이랑 마이너스 1에서 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0과 마이너스 1에서 근이 적어도 몇 개 나올 수 있다? 한 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gx는 0의 근이 fx는 0의 근 맞잖아. 그지? gx가 fx의 일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토탈 적어도 몇 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 3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fx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gx가 이 구간에서 한 실근을 가지니까 이 근이 fx의 근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적어도 3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자, 오케이.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